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출의 미래 수학원 구쌤 구명석 쌤입니다. 자, 오늘도 반갑게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고난도 문제 몇 문제를 쭉 풀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문제 안에 일단 선생님이 차근차근 풀 텐데요. 자, 때에 따라서 문제의 편차가 조금 있어. 가벼운 문제가 여기 들어와 있기도 하고 아주 무거운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선생님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배경 지식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5번 문제. 자, 이거 가볍죠? 가벼워.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도상 여기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자, 별표를 딱 치시고. 우리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지? AK라는 일반항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얘를 우리는 SN이라고 해요. 그죠? SN이라고 한다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아무 말이 없다 할지라도 자 n이 자 1 이상부터 성립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합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SN에서 Sn-1을 빼니까 자 n-1 이렇게 하면 항등식이니까 n 대신에 n-1을 넣는다고요. 그죠? 1부터 n-1까지 AK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얘는 로그의 2에다가 똑같겠죠. n-1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자 n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니까 n 대신에 n-1을 넣으면 n-1에다가 n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범위에도 n 대신에 n-1이 들어가죠. 그럼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뜻은 n이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힘차게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요 식을 뺀다고 이렇게. 자, 요게 지금 1단계야. 그러면 빼주면 SN에서 S의 n-1를 빼면 바로 AN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남고 자, 이거 보여요? 로그 예에서 로그 예를 빼면 로그 성질상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눗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 예분의 자, n에다가 n 플러스 1 요거 나누기 그리고 얘를 써주면 n에다가 n-1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약분되잖아. 자, 결국 구할 수 있는 건 an은 로그의 2에다가 자, 분모는 n-1이고 그리고 분자는 n 플러스 1인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둘째 항부터 성립한다.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다고요. 그죠? 자, 문제에서 뭘 얘기하지? 자, A에 2n 플러스 1을 묻고 있죠. 2n 플러스 1. 그럼 n 대신에 항등식이니까 2n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로그 2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2n 플러스 1을 넣으면 2n 플러스 2. 그럼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2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2n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n 대신에 2n 플러스 1을 넣잖아. 그지? 자, 일종의 이렇게 느껴도 돼요. 자, n이 지금 현재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자연수니까 마음 놓고 내가 쓸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1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2하고 요 2는 사라지잖아요. 남는 건 얘잖아. 그럼 여기에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따라서 여기다가 자 시그마 자 n은 1부터 얼마까지? 15까지 넣는 것이 최종적인 정답. 따라서 여기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얘는 자 첫째 항은 로그의 2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2잖아. 그리고 더하기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 로그 2에다가 2분의 3이죠. 자 보여? 자 쭉 가서 맨 끝에 n 대신에 15를 넣죠. 로그의 2에다가 자 n 대신에 15를 넣어 자 15분의 16이죠. 자, 로그의 성질 보이십니까? 그렇죠. 얘는 각각의 곱하기로 다 바뀐다고. 그래서 1 곱하기 자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그리고 여기에 3분의 4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고요. 쭉 가서 맨 끝에 얘로 이런 형태로 바뀌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자 소고 되고 소고 전부 다 돼서 남는 거는 로그 2의 16 로그 2의 16은 4가 되겠지. 그지? 내가 원하는 답은 4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한다. 그리고 로그와 결합된 아주 대표적인 대입소거법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케이 됐고 6번은 별표를 칩니다. 자, 별표를 치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학 문제의 조미료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칭성.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개념을 선생님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란에 강의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지만 혹시나 문항 코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어떤 내용을 선생님 내용을 한번 이론 정리를 한번 앞에 들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문제를 풀 때 이런 거야. 자, 참고하시고 만약에 AN이 등차 수열이야. 자,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뭐 1, 3, 5, 7, 9 이렇게 쭉 가겠지.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이라고. 그럼 중간에 대칭성에 의해서 요 두 개를 더했는 거 하고 요 두 개를 더했는 게 똑같죠. 등차 수열이라면 첫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더했는 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더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어떤 걸 알 수 있지? 그 유명한 대칭성에 의해서 첨자의 합이 똑같으면 항의 합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AN이 등차 수열이면 A의 자 M 그리고 더하기 A의 N 요거 하고 A의 P 그리고 플러스 A의 Q가 같다면 결론을 쌤이 내릴 수 있는 거야. 첨자의 합이 똑같다. 자, 첨자의 합이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얘가 무슨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등비 수열이 되면 곱으로서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n번째 항하고 곱하기 n번째 항 얘하고 A의 P번째 항하고 자 A의 Q번째 항의 곱이 똑같다면 결론은 똑같은 거야. 첨자의 합이 같다. 자, 첨자의 합이 같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메모해 두시고.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이면 첨자의 합이 같으면 항의 합이 같다. 등비 수열이면 첨자의 합이 똑같으면 항의 곱이 같다. 똑같지? 자, 1단계 A1 그리고 더하기 A8. 근데 AN이 등차 수열이었거든. 근데 문제에 등장하는 게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보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의 합도 똑같을 거야. 너가 8이었다면 나도 8이야. 그래서 얘가 8이다라는 아주 소중한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이해되셔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BN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러면 또 나왔잖아. B2 그리고 곱하기 B7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자, 여기 4, 5 보여? 이런 뜻이야. 따라서 첨자의 합이 9라고? 그러면 B4 그리고 곱하기 B5 너도 같을걸? 이 말이야. 근데 너도 같은데 어차피 B4는 A4랑 똑같으니까 문자수를 줄이려고 B4 대신에 A4를 쓸 수 있고 그리고 B5 대신에 A5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가 얼마다? B2 곱하기 B7이 12니까 내가 12가 될 거야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겠어? 결국 AN을 구하라는 A1을 구하라는 뜻은 등차 수열 AN에 대한 공차를 구하라는 의미하고 똑같고 특정 항을 안다면 공차의 실수배만큼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뭐죠? 공비가 1보다 작대. 그럼 소중한 정보는 공비가 1보다 작아 B4하고 B5하고 그럼 얘가 크겠지. 근데 B4는 A4랑 똑같았고 B5는 A5랑 똑같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거야.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보다 커요.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10이 되는 거 보여? 아, 그렇지. A 네 번째. 그죠? 그리고 A 다섯 번째. 바로 나오죠. 네 번째 6, 2 돼야 되잖아. 6, 2. 근데 커야 돼. 그럼 얘가 6이 되고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첫째 항은 자,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자, 네 번째 항에다가 이런 것도 자유로워야 돼. 첨자의 배수. 자, 세 칸의 공차를 빼주면 되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 A4가 6이었고 공차가 문제잖아. 근데 공차가 여기 숨어 있죠. 공차가. 자, 공차 D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넣어야지. 그럼 요거 12 되겠죠? 그래서 18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번의 답은 18 이렇게 합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조금 전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수열로 보는 거야. 하나의 수열. 얘를 선생님 BK라 할게. BK라는 일반항, 즉 BK라는 일반항을 가지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얘다라는 뜻은 선생님이 BK의 SN이라고 볼 수 있잖아. 똑같은 거요. S의 n-1이다 라고 하면 빼려고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고 K는 1부터 해서 n 대신에 n-1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BK라고 할 수 있지. 얘를 BK로 봤으니까 얘가 바로 n 대신에 n-1이 들어가니까 요거의 제곱 그리고 n 대신에 n-1이 들어가니까 7 곱하기 n-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 두 식을 선생님이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SN에서 SN-를 뺀다. BK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BK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니까 BK에 대한 n번째 항 BN. 그쵸? BN. 그럼 NK 대신 N을 넣어야지. AN분의 4n-3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 얘가 얼마가 될까요? 요거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위에 있는 SN이 2n제곱 플러스 7n이고 아래쪽에 있는 SN-1은 2에다가 자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n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7n에다가 마이너스 7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4n에서 요 계산하면 플러스 3n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거든. 요 식에서 요 식을 뺀다고요. 그쵸? 자, 빼주면 4n 그리고 상수 얼마일까?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플러스 5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둘째 항부터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이 AN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돼. 그래서 AN은 4n 플러스 5 얘 분의 그리고 위에 있는 4n-3 이렇게 쓸 수 있고 n이 2 이상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잘 봐. 이제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일단은 이게 항등식이었어요. 자, 선생님 지워볼까? 이게 항등식이었다고. 그러면 n 대신에 1을 넣더라도 성립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n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볼게. 자, 1 집어넣어주면 좌변은요. 1부터 1까지니까 k 대신에 1 넣은 거. 그러면 a1분의 1 집어넣어주면 요게 1 되잖아요. 그죠? 자, 얘가 1 집어넣어주면 9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은 9가 된다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는 2 이상일 때 내가 지금 써야 된단 말이야. 2 이상일 때. 자, 그런데 여기 첫째 항을 쌤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얼마? 자, 9분의 1 되죠. 근데 여기도 선생님이 자, 요거 역수니까 9분의 1 돼야 되지. 그지? 자, 이렇게 9분의 1 딱 나오지. 그러면 A1도 9분의 1인데 이게 만족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쓸 수 있다. 결론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다 쓸 수 있다.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그마 뒤쪽에 있는 여기 AK분의 4K 빼기 3을 하나의 수열 BK로 두면 BK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러면 무조건 1일 때 성립하겠죠. 등차 수열의 어떤 의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들은 이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면 요건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봤을 때 1일 때도 성립하겠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다? 5번째, 7번째, 9번째. 자, 5번째 항은 5를 집어넣을게. 자, A5 집어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5 집어넣어주면 5, 20, 25분의 17.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A의 7번째 항. 자, 집어넣어주면 7 넣어주면 33분의 7, 4, 28, 25죠. 이렇게. 그리고 9를 넣어주면, 자, 9를 집어넣어주면 9, 4, 36, 41. 9를 집어넣어주면 36에 33 이렇게 되겠네. 자, 요 절묘하게 어떻게 돼요? 자, 이거하고 이게 없어지고 이거하고 이게 없어져. 결국 어차피 이게 곱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은 41분의 17이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P 플러스 Q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5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고. 그쵸? 자, 정답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7번도 중요했고 앞에 선생님 몇 번 아까 5번도 중요했어요. 그죠? 자, 5번도 중요했고 자, 요 문제죠. 그죠? 7번, 5번을 같이 연결해서 조금 체킹을 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8번 한번 볼게. 자, 이거 별표. 자, 수열 문제에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있어. 이제 우리 공부 다 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항은 점대칭, 그리고 합공식은 선대칭인 거야. 근데 등비 수열은 식 계산인 거야.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는 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등차 수열인 거야. 대칭성을 절묘하게 꼬아가지고 문제를 멋있게 낼 수 있는 게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은 약수와 배수나 또는 누가 산수 더 잘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정수론 가지고 통합적으로 계산으로 낼 수 있는 게 등비 수열이거든. 등차 등비가 뜨면 문항 자체가 조금 준킬러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셔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볼까? SN이네. 등차 수열의 합공식 1단계. SN 2분의 S고 N에다가 첫째 항의 2배 100이죠. 그리고 플러스 N-1에 공차가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4고 그리고 104. 104 나누기 2하면 더하기 52죠. 자, 요렇게 N 되는 거 맞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도 또 절묘하게는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주면 n-26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거지. 쭉 봤을 때 요런 의미인 거죠. 요게 n축. 선생님 그림을 그렸는 그래프가 뭐게? y는 sn 그래프야. 절편이 요게 26이고 얘가 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절편이 짝수기 때문에 절묘하게 최대값은 하나의 점이겠죠. 13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얘는 S의 M 그리고 플러스 S의 M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S의 M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S의 M 플러스 3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플러스 S의 M 플러스 4 연속한 5개 연속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면 더 몰아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어떤 5개를 더했을 때 SN의 Y값이 최대가 되겠습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를 반드시 집어넣어 주시고 이웃하는 거 하나씩 커플 이웃하는 거 하나씩 커플 요렇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이 5개의 총합이 가장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하고 보면 첨자의 합이 얘도 선대칭이니까 S0 더하기 S26 그러면 1이었으면 25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였으면 얼마? 14 되겠죠. 첨자의 합이 26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앞에는 11이었으면 얘 같은 경우는 15가 될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m이 얼마일 때 11이었다면 S11, S12, S13, S14, S15 이 분홍색 총 5개의 합이 되고 그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11이 답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가장 좋을 것 같아. 되겠죠? 대칭성입니다. 자, 8번 문제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 얘가 자 V표를 한번 쳐봅니다. 자,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V표를 한번 쳐보시고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계식 문제가 딱 뜨면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에 관한 어떤 관찰을 통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나열인 거야. 나열을 쭉 해봤을 때 어떤 규칙을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고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항 위치가 조금 킬러 문항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그 여백을 채울 정도의 열정만 있으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기껏 해봤자 세 번째, 여섯 번째니까 첫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해? 그러면 분류, 케이스 분류가 되나 봐. 유일하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이 있나 봐.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자, 여섯 번째니까 역으로 거꾸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가면 된다고. 자, 1단계부터 봐. 자,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세 번째 항이 나왔어요. 세 번째 항이 그리고 네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근데 선생님 목적은 뭐다? 여기에 A1 그리고 A2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는 거에 초점이 돼 있다고. 근데 이 문제는 세 번째 항이 얘가 지금 2가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얘가 19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이 관계식이 어때? 앞에 거 2개 항을 알아야지 그 다음 항이 결정되니까 결국 2개는 연속해서 관찰돼야지 앞뒤를 찾을 수가 있다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네 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야지 이 2개의 관계 가지고 얘를 찾을 수 있고 얘를 찾을 수 있어야지 이 2개 관계 가지고 찾을 수 있다의 논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을 선생님이 K라고 이렇게 둬볼게. 자, K라고 둬볼게. 네 번째 항을 K라고 둔 거야. 그러면 2가지가 있을 거라고. 첫째는 어떤 관계? 자, 2보다 K가 크거나 같다면 책을 보시면 예관계를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항이 후항보다 크면 밑에 걸 따라야 되는 거야. 자, 요 규칙 알겠지? 자, 따라서 두 번째는 전항이 자 2가 자 K보다 큰 경우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됐다라고 치면 다섯 번째 항을 내가 구할 수 있거든. 자,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뒤에 게 크니까 2배의 앞에 거. 다시 말해서 2배의 A3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A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4가 지금 K니까 K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지금 K가 되면 얘는 K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이 위의 논리를 따라가야 돼. 여섯 번째 항은 2배의 네 번째 항에서 플러스 다섯 번째 항을 할 수밖에 없고 2배의 네 번째 항이니까 자 2K죠. 2K. 그리고 플러스 다섯 번째 항이 얼마였지? K 플러스 4. 정리하시면 3K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왔고 얘가 문제 조건에서 19였다고. K는 5가 나오죠. 5. 자, 이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해요. 자, 그래서 K는 5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번째야. 얘가 자 5는 된다. 찾은 거야.
자,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시 요 경우. 자, 이 경우를 보면 똑같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항, 이 두 개를 합하는 거야. K 플러스 2죠. 그러면 얘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똑같이 이제 관계식을 쓰는 거죠.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을 더하시면 되고, 네 번째 항은 K였고 다섯 번째 항은 K 플러스 2였어. 그러면 결국 2K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19였거든요. 그럼 K는 2분의 17이 된다고. 그치? 2분의 17. 자, 만족하는지 보세요. 2분의 17이 2보다 작나?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항이 5라는 걸 찾는다. 이게 1단계였던 거예요. 자, 되겠지? 자, 아무튼 네 번째 항이 5라는 걸 선생님이 찾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기 시작한 거지. 자, 너는 5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내 모든 관심은 첫째 항이 목표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뒤에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살펴보고, 두 번째 항이 확인이 되면 요거 가지고 첫째 항을 살펴봐서 답을 구하겠다라는 게 21번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그 논리대로 하려고요. 자, 지금처럼 똑같이 해서 자, 2단계 셈 들어가 볼게. 자, 두 번째 항을 센 K라고 둘게. 두 번째 항을 관찰하려고. 이것도 두 가지인 거 아니야. 자, K 얘 자체가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관계가 되면 결국은 자, 여기에 왼쪽 보이시죠? 위에 걸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 2K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했을 때 5가 될 수밖에 없어서 K는 2분의 3이 나와요. 2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네. 그지? 아, 그래서 요 2분의 3 하나 찾은 거야. 오케이. 찾았어. K가 만약에 2보다 지금 작다면, 자, 지금 선생님 밑에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K고 앞에 자, 2였고 5가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을 때 같은 경우는 사실 K 플러스 2 했는 게 5가 돼서 사실 K는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3 하면 된다. 그지? 만족한다. 자, 그래서 얘도 되는 거야. 3 찾은 거야. 자, 이렇게 두 개를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같은 논리로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첫째 항을 유추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너를 내가 K로 한번 두고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K가 2분의 3일 때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3일 때 관찰할 거야. 자, K가 만약에 자,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주어지면 결국 K 플러스 2K다. 그지? 2K 플러스 2분의 3을 했을 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K는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분의 1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지? 아, 따라서 4분의 1 된다. 그지? 그래서 2분의 3일 때 하나 찾은 거야. 자, 4분의 1 이렇게 됐다고. 지금 선생님은 요거 살펴보고 있는 거야. 요 라인을.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요 K 이렇게 둔 거잖아. K 둔 상태에서 거꾸로 됐을 때 다시 말해서 K가 2분의 3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3을 했을 때 2분의 3을 했을 때 얘가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건 자, 2분의 1이 돼야 되거든. 2분의 1이 2분의 3보다 크지 않죠. 안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둘째 항이 2분의 3일 때는 첫째 항이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 찾은 거라고요. 둘째 항이 3일 때 뭔가 또 하나 이상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첫째 항을 더해주면 답인 거거든.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논리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를 K라고 두고, 자, 요것도 K라고 두고, 자, 선생님이 3일 때를 살펴보겠다라는 뜻인 거야. 자, 케이스 분류 해야겠죠?
K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2K에다가 자 2K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3을 했을 때 얘가 2가 돼야지.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1입니다. 그쵸?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면 2분의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만족.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지? 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 찾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어떨 때라고요? 자, 이렇게 될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K가 3보다 클 때면 첫째, 둘째의 합이 셋째가 돼야 되니까 K 그리고 더하기 3 했을 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이 3보다 크다? 모순된다고. 아, 그래서 될 수 있는 스토리는 얘밖에 없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첫째 한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 두 개 더하면 답이겠다. 그지?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2번이 정답.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 이것도 어렵죠. 자, V표 유지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어려워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대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자, 이렇게 있어. 공차가 분모에 가도 되나 봐. 그리고 B1과 A1이 똑같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규칙이 있어. 3의 배수. 3의 배수. 이 문제 전체가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대해서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씩 묶음이 하나의 사이클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B10이 A10이 될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얘를 하세요라는 뜻인데 어차피 선생님이 해야 될 게 뭘까? BN이 중요해요? AN이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지. 그럼 BN을 AN의 어떤 더하기 빼기로 나타낼 수 있으면 훨씬 편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좀 해보려고. 일단 B1을 A 나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나와 있잖아. 나와 있고 B2를 내가 구하고 싶어. B2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N 대신에 2를 넣었잖아.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야지. 그러면 B1 더하기 A2가 B2죠. 아, 그래서 B1 더하기 A2가 B2인데 B1을 A 나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A1 더하기 A2다. B2는 이거야? 이런 거야. B3 마찬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B3는 N 대신에 3을 넣은 거야. 근데 3의 배수니까 아래쪽을 따라야지. 3을 넣었으니까 B2 빼기 A3. 아, 얘는 특이하게 B2 빼기 A3가 된다. 그지? 첨자가 3의 배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오나 봐. 첨자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더하기가 오고 첨자가 3의 배수가 아니면 더하기가 오나 봐.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대로 선생님이 집어넣으면 B2가 A였으니까 A1 더하기 A2 그리고 빼기 A3다 찾아볼 수가 있지. 결국 이런 거겠네. B10분의 B8을 구하세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B10분의 B8을 구하세요. 이런 뜻은 사실 AN에 대한 식,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결국 등차 수열은 첫째 항하고 공차의 어떤 더하기 빼기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 밑에도 B10과 A10이 같다는 조건을 가지고 A하고 D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으면 만약에 D를 소거했어. D가 몇 A? 그러면 분자도 몇 A? 분모도 몇 A? 그럼 A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 A를 약분하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뭐 A를 소거해도 상관없고. 그치? 아, 그렇게 푸는 거구나. 필요한 걸 최대한 나열해보고 규칙을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넣어보는 거야. 자, B4 이렇게 하면 N 대신에 4를 넣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지? B3 더하기 A4. 그래서 B3 더하기 A4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있던 B3을 갖고 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빼기 A3. 요게 B3이고
여기 더하기 A4 이렇게 하면 되겠지. B5 하면 마찬가지야. B5 하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B4에서 그리고 더하기 얼마? A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A1 그리고 A2 첨자가 3의 배수야 빼기 A3 3의 배수가 아니면 더하기 A4 그리고 A5 이렇게 갈 거라고. 자, 규칙 보여요? 선생님이 B6을 구해주면 B6을 구해서 3의 배수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될까? A1 더하기 A2 그리고 빼기 A3 더하기 A4 그리고 더하기 A5 그리고 빼기 A6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규칙을 찾았다고. 근데 문제 나와 있는 게 자, B8하고 B10은 최대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B8하고 B10을 쌤이 구하려고 7은 의미가 없고 선생님 B8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관찰할 수 있죠. A1 그리고 더하기 A2 그리고 빼기 A3 그리고 더하기 A4 A5 빼기 A6 그리고 더하기 A7 자, 조금 길어. 그리고 더하기 A8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B10이니까 선생님 B10을 갖고 와. 자, B10은 그대로 쌤 쓰면 A1 더하기 A2 그리고 빼기 A3 되고 A4 그리고 A5 A6 빼기가 될 거고 그리고 A7 A8 A9 빼기가 되고 마지막에 더하기 A12 이렇게 있을 거야. 선생님 지금 얘기했는 게 결국은 B10이죠. 근데 B10이 누구랑 똑같다? A10과 똑같대요. A10과 똑같대. 그럼 얘가 문제 조건에서 A10과 똑같다. 그럼 얘가 없어지지. 그쵸? 따라서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요 3개씩이 한 주기가 되는 거야. 3개씩이. 지금 선생님이 3개씩 세 묶음이 있잖아. 얘네들의 합이 얼마일까? 0이 된다고. 자, 이거 여러분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러면 요 A가 되고 그리고 D에서 2D를 빼니까 마이너스 D 되겠죠. 한 묶음이 A 빼기 D.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 빼기 A니까 A 그대로 있고 3D, 4D, 7D 7D에서 5D를 빼면 플러스 2D지. 아, D의 3배만큼이 규칙이 있네. 요 3개는 A가 될 거고 6, 7 하면 13D에서 8을 빼는 거니까 5D가 되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여요?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요 3개를 전부 다 더하면 즉 3A 그리고 요 D를 다 더하면 플러스 6D 얘가 얼마 된다고요? 0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A는 마이너스 2D가 된다라는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 A를 D로 소구할 수 있겠구나. 자, 주어진 식을 쭉 나열하시고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1단계였어.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B10과 B8이니까 B8을 자,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A를 D로 나타내면 몇 D다 요거 나타낼 수 있고 B10도 얘가 몇 D다 이렇게 나타내면 결국 이게 B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약분시켜 주면 결국 하트분의 별이 나온다는 거지.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자, 그래서 B8부터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 B8이 여기 있었잖아. 자, 요 3개 아까 기억나요? 요 3개? 요 3개가 A 빼기 D였어. 요 3개가 얼마였냐면 A 플러스 2D였지. 요 2개 2A 그리고 플러스 6D, 7D, 13D죠. 이렇게 분홍색 3개를 더하면 되겠네. 3A, 4A다. 그치? 그 4A가 되고. 그리고 D는 요거 15D에서 빼니까 플러스 14D. 자, 이렇게 되고. 자, A 대신에 쌤이 바꿔준다고. 요거 마이너스 2D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D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8D. 그리고 플러스
14D 하면 얘가 6D가 나온다고. 오케이. 자, B10 구할 수 있겠네. 자, B10은 아까 B10은 이거였죠. 소거한다고 없어진 거야.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마지막으로 얼마면 돼? 자, A 플러스 9D를 하시면 되죠. A니까 얘는 4A가 되고, 그리고 D의 관계도 D, 6D, 15D 해서 이게 15D가 될 거야. A 대신에 마이너스 2D를 집으면 마이너스 8D 그리고 플러스 15D.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7D가 된다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B10 요거 분해 그리고 B8을 구하세요. 자, B10은 7D였고 그리고 B8은 6D였고 공차 D가 0이 아니었다. 그럼 약분되죠. 그죠? 그래서 7분의 6인 거야. 근데 문제는 P 플러스 Q를 구하세요. 답은 13이겠죠. 이렇게 구한다고. 자, 호흡도 길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킬러가 맞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이 의도가 뭘까? 주기가 3개씩 묶음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연습할 수 있으면 아주 멋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볼게. 얘는 어떤 문제일까 보면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29번 문제였는데 이걸 잘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 문제 안에서 이 규칙이 있거든. 정의가 있고 PN의 여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자, PN의 좌표는 이거잖아. 내가 만약에 P2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N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겠지. 그쵸? 자, P4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N 대신에 4를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줄이죠. PN이 삼각형 QN, QN 플러스 QN 플러스 2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Q의 N 플러스 2를 결정한다. 이 규칙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 뜻인 거야. 근데 Q1, 2는 나와 있고. 그럼 결국 Q12 얘고 Q13의 좌표가 이거일 때 구하세요. 결국 이 문제는 Q1, Q2, Q3, Q4 쭉 해서 내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이거를 13번까지 쭉 이렇게 13까지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29번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밑에 여백을 최대한 활용할 것 같아. 활용할 것 같거든.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려고요. 자, 봐. Q1 이렇게 하면 얘는 0,0이죠. Q2 이렇게 하면 얘의 좌표가 1,-1이었다고. 내가 Q3를 구하고 싶어. 근데 Q3는 N 대신에 1 넣은 거 아니야? Q1, Q2, Q3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P1이 결정된다. 그럼 내가 Q3가 궁금하다는 뜻은 반대로 P1을 이용해서 Q3를 결정한다. 되겠어요? 따라서 P1을 선생님이 옆에다 한번 써볼 것 같거든. N 대신에 1을 넣으면 1,0이겠지. 요 세 개의 무게중심이 얘가 되도록 얘가 결정된다고요. 그죠? X 좌표의 합이 나누기 3이 1이니까 3이 돼야 돼. 3이. 그래서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Y 좌표의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1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연두색의 P 쪽을 가지고 Q의 맨 마지막 줄을 하나씩 구해봐서 Q의 10, Q의 13을 유추한다가 이 문제의 의도인 거야. 그럼 선생님 그대로 해보겠죠. P2 이렇게 하면 2를 넣었어. 2,2A 빼기 A니까 A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Q4를 결정한다고. 2, 3, 4의 무게중심이 얘가 된다고? 그러면 X좌표의 합은 6이 돼야 되지. 6. 3,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 되니까. 그리고 Y좌표의 합은 3A가 돼야 돼. 3A. 그래서 3A 되면 되겠지. 그래야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3A. 그리고 나누기 3하면 A가 되잖아. 이렇게. 자, P3 이렇게 하면 얘는 3, 그리고 3 넣었으니까 2A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이 얘가 Q에 자 5를 결정한다고. X좌표의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 5니까 4 하면 되고 그리고 6A가 되면 되니까 3A에다가 빼기 1이 되면 될 거야. 그치? Q5. 그리고
얘가 자 P4 가지고 그 다음 항을 결정하는 거야. 4, 되고 여기 3A 되겠죠. 그럼 Q6 나오지 않을까? 자 Q6은 합이 연속한 세 개 합이 12가 되도록. 그럼 이거 5 될 수밖에 없지. 연속한 Y좌표 합이 9A가 되도록. 그러면 3A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고. 이렇게 P5가 되면 5, 4A가 될 수밖에 없고 얘 때문에 Q7이 결정이 될 거야. X좌표의 합이 15가 돼야 돼. 15. 자, 6이 되고요. Y좌표의 합이 12A가 돼야 돼. 그럼 얘가 6A가 될 수밖에 없지. 자, 보이세요? Q에 지금 현재 봤을 때 4가 이렇게 나왔어. Q에 7이 이렇게 나왔다고. Q에 첨자의 합이 자 첨자의 차가 3만큼 그러니까 Q에 10이 뭔지 유추할 수 있고 Q에 13이 뭔지 유추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조금 불안한 사람은 한 번 더 해보면 돼요. 자, 이게 3, 6, 9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해보시면 얘가 9 되고 3A, 6A, 9A가 될 거야. 3 곱하기 3, 3 곱하기 4, 12 그리고 12A가 될 거라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Q에 지금 12, 9,90. 자, 얘가 90이 된다고. 90이. 그럼 A 값 나오지. 자, A는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A가 10이 되니까 얘는 120이 될 거고 문제는 P, Q라고요. 자, P는 12. 자, 얘가 P. 그리고 Q는 120. 그럼 P 플러스 Q의 값 132. 이렇게 찾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좀 불안해? 그럼 Q10까지 해보는 거야. 더 불안해? 못하겠어? 여기까지 해서 찾으면 돼요. 알겠지? 자, 11번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12번을 한번 볼게. 자, 12번. 자, 12번을 보면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잖아. 그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웠다고. 저거 그리는 방법,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 자, 선생님 설명했죠? 자, 1단계 점근선 찾지. 점근선의 X값은 뭐죠? 분모가 0이 되는 값. 점근선의 Y값은 뭐지?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선생님 Y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X 빼기 1분의 2X 플러스 1이다. 자, 이거 내가 그리는 방법은 점근선의 X값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점근선의 Y값은 최고차항 개수비. 그래서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쫙 그린 상태. 점근선의 X값은 X는 1이고 점근선의 Y값은 Y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에 관한 점대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1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 했어. 결국 유리함수가 뜨면 통합형으로는 대칭성을 내고 싶은 거야. 내시고 싶은 거야.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장이거든. 그런데 자,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절편을 이용한다 했어. 그지? 0,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리함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지? 최고차항 개수비를 뒤로 뺀다고. 그리고 여기에 분모 x 빼기 1을 그대로 집어넣고 위쪽의 숫자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3이죠.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고.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자, 나는 지금 문제가 자, 이렇게 식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 점근선의 x값. x는 그쵸? 2분의 15. 자, 이렇게 될 거야. 점근선의 y값. 최고차항 개수비 4가 될 거라고. 그리고 특이하게 0,0을 지나죠. 이렇게. 자, 결국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쭉 있는 상태에서 점근선의 x값은 자, 2분의 자, 간격셈이 조금 무시할게. 자, 얘가 2분의 15가 되고 7.5죠. 그리고 y는 4니까 이런 상태가 될 거라.
이렇게 요점에 대해서. 그럼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원점을 지나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반드시 2분의 15,4에 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요 구조가 지금 있잖아요. 요 구조가. 무슨 말이지? 자 얘가 이 옆에 있는 7.5니까 7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그리고 8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얘는 분명히 대칭성이겠지. 요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래서 7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8을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요 두 개의 평균이 4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8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합은 8이겠죠. 그래서 7을 넣었을 때 함수값, 8을 넣었을 때 함수값 대칭성 때문에 근데 얘가 A7로 해석을 한다 했고 A8로 해석한다 했어. 요거의 합은 분명히 얼마 될 수밖에 없다. 평균이 4니까 무조건 8이 되겠지. 그치? 자, 옆으로 한 칸 더 갔어? 6이다. 그러면 뒤로 한 칸 더 가야 돼? 첨자의 합이 15가 되도록. 그럼 얘는 9가 될 거야. 요것도 8 되겠죠. 쭉 어디까지 가냐면 A1 그럼 더하기 첨자의 합이 15가 되도록 A14 요게 8이 될 거야. 일일이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부 다 더해 보면 결국 A1부터 A2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쭉 가서 A에 14까지 갔을 때 얘가 얼마가 된다고? 이게 몇 커플이에요? 7커플. 8이 7개, 56이죠. 이렇게 된다고. 자, 56 이렇게 될 수밖에. 근데 73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늘려서 73에 근접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다. 그지? 자, 우리 봤을 때 1부터 해서 넣었을 때 함수값을 쭉 해서 대충 어디까지 했냐면 14를 넣었을 때까지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하나씩 추가해서 73을 넘지 않도록만 조절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15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자 fx 봐봐. 저걸 그대로 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고치면 최고차항 계수비가 뒤로 빠지고 그리고 여기 얼마 되냐면 자 2x 빼기 15가 되고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상수 찾는 방법? 분모가 0이 되는 x값 2분의 15를 넣으면 8x에 자 다시 자 여기 얼마 넣는다고요? 2분의 15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x자리에 60 되겠지 60 그래서 60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선생님 찾으려고 하는 건 15 넣었을 때 16 넣었을 때 이렇게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F에 자 15를 넣는 거 이 말은 A15를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자 15 넣으면 15분의 요거 하면 8 되죠 8 그러면 하나 더 넣으면 여기에 지금 A에 15까지 넣으면 8이 들어가니까 선생님 목적은 지금 뭐냐면 7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괜찮아. 최대한 늘릴 수 있어. 자, 15번째 항까지 더해도 넘지 않아. 그리고 더 해야지. F에다가 자 16. 다시 말해서 A16을 선생님이 집어넣는 거야. 16을 집어넣어주면 요거 얼마? 32에서 요걸 빼니까 17. 그러면 17분의 60 그리고 더하기 4 된다 그지? 요거 여러분 하면 이게 얼마 이게 3. 얼마 그쵸? 그러면 7. 얼마 이렇게 더한다고 7. 얼마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 더 16까지 넣어주면 7. 얼마를 더 넣잖아 7. 얼마 그럼 현재까지 70 지금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적됐는 게 얼마죠 현재까지 요 계산하면 64 71 와 71점 얼마 자 73에 거의 근접했네 그지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 더 넣게 된다고 생각해봐 즉 A17을 선생님이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7을 집어넣어주면 앞에 소수점은 뭔지 몰라도 4를 넘는 뭔가의 수를 더하게 되잖아 그럼 얘를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최대네 그쵸? 이게 최대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 m의 최대값은
16이 되겠네. 답은 16이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제 의미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결국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그 지금 문항 코드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틀린 사람들 있잖아. 설마 이런 사람들 없겠죠. 여기에 지금 A1부터 해서 자, A2 이렇게 쭉 더한다고. AM까지. 그러면 얘가 73보다 작거나 같은 m의 최대값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만약에 1부터 해서 일일이 다 대입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1부터 전부 다 더하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쭉 대입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 선생님 생각엔 4점이니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0번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뭔가 킬러나 준킬러의 문제가 배치를 했다면 단순한 수식 계산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수학 능력 평가가 산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뭔가에 뭐가 있다? 계산이 아닌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의미가. 의미라는 건 바꿔 얘기했을 때 뭐하고 똑같냐면 출제 의도가 함축적 표현이야. 함축적 표현인 거라고. 함축적 표현이라는 건 교과 개념을 실전 개념으로 바꾼, 그러니까 교과서 그대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학생들보다 이 교과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실전 개념을 공부한 학생들. 이 실전 개념은 뭐하고 똑같냐면 개념과 문제를 연결하는 연결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킬러나 준킬러 문제가 뜨면 단순한 계산 아니겠지. 그럼 의미를 찾아봐야겠지. 근데 그 의미가 이 문제에 뭔가 함축적 표현을 가지고 있어. 그 함축적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다 했어, 쌤이. 대칭성, 주기성. 이건 그냥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배운 문항 가지고 충분히 실전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일까? 마치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선대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제 고3이고 n수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유리함수가 떴다.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성이다. 선대칭과 점대칭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함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아무 특징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유리함수가 통합형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열화시켜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문제, 이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나 이런 형태 가지고 거리의 최대 최소로 다 연결할 수 있는 문제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함수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문제를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12번까지 풀었거든. 13, 14, 15, 16, 17, 18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